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를 구분하고자 하는 그 힘, 시대를 굳이 특정한 방식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이런 거죠. 고대, 중세, 현대, 혹은 더 세분화될 수도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할 걸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런 시대 구분은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이거 간단히 볼 것이고, 그 다음 조금 일반화시켜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런 구분을 하죠. 세 단계로 할 수도 있고 또 다섯 단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근현대 고사회를 달구었던 마르크스라고 하는 선생도 이런 식의 구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내용도 간단히 우리가 같이 그 얘기를 나눠보겠지만은, 힘이 뭔가, 힘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이전 채널에서 강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다운을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용량이 너무 커서 총 2000 몇백 편, 3000 편 조금 안 되는 정도까지인데 다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선은 이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에서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관념이 먼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면은 뭐 그냥 신학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치고 나갔어?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립기부터 뭐 중세, 그리고 뭐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중세에는 그 자체가 학문이에요.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이 그냥 학문. 모든 학문이 철학에 다, 고대에서 중세 사이까지는 아직까지 갈라서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인식론, 가치론, 존재론, 이런 것들이 갈라서지 않았던 그 시기에 신학, 그러니까 최첨단의 학문이죠. 거기서 시대 구분을 처음 한 거예요. 거기에서 시대 구분을 했을 때는 어떤 힘이 작용했겠어요? 기독교의 성립과 관련된 그 힘이 작용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기독교의 대소사들, 그걸 중심으로 고대와 중세와 나중에 이제 근대까지 가는 거죠. 종교개혁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럼 역사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사학으로 넘어올 때도 이게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두 개에도 고리가 있고, 그 다음 역사학과 마르크스는 3단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5단계거든요. 여기에도 또 고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얘기를 재밌게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은 역사학에서도 시대 구분을 하고자 해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아주 인문주의적인 정신이 있지만, 그레코로망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그 요한복음 강의에 대해서 이제 주절주절 했던 시리즈, 한 6, 70편을 했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몇 개만 제가 살려가지고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의 일자의 유출, 빛과 어두움. 근데 그게 갈라서면은 다신론적인 거예요. 갈라서면 선악으로, 즉 아수라 백작 아후라 마즈다, 엔젤 사탄, 엔젤 사탄, 이렇게 갈라서는 거란 말이죠. 근데 플루토누스와 성 어거스틴의 업적은 뭐냐면 하나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빛에서부터 어둠까지 하나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구원도 가능한 것이고 은총도 가능한 것이고. 근데 이게 근대의 역사학이면 이제는
종교하고는 어느 정도 갈라선 그런 학문이잖아요. 가치론적인 부분이나 뭐랄까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랄까 이 부분을 조금 떼어내고 현실 세상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대 구분도 고대와 중세와 현대를 구분하는 데는 바로 그 빛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 고대가 빛이 밝았던 거야. 중세가 빛이 어두웠던 것이고 다시 그 당대의 현대인 르네상스 시기가 다시 빛이. 그러니까 그레코로망적인 생각이죠. 역시. 그 이전에 아주 찬란했던 빛의 문화에서 빛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거죠. 그 그레코로망 그리고 이제 사실은 헤브라이즘이 섞인 그러다가 게르만이 내려오죠. 게르만. 네이밍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게르만은 게르만족이 아니라 그 실제 그 언어로는 복수예요. 복수. 뭐랑 비슷하냐면 오랑캐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문명이 자기 나름대로 밝은 곳에서 네이밍을 해버리는 거지. 쟤들은 바로바르. 헬라인들이 볼 때는 바로바로였고 그 다음 그레코로망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게르만이 되는 거야. 거기도 다 족이 다르잖아요. 롬바르드족이 이제 막 내려와가지고 중세 후반에 일이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죠. 고트족이고 무슨 족이 있고 오랑캐도 마찬가지야. 동이도 있고 우리가 동이래. 활 잘 쏘니까 싸움 잘하고 그리고 동이, 남만, 서용, 북쪽 이렇게 나뉘기도 하지만 전체를 뭉뚱그려서 오랑캐라고 한단 말이야. 즉 어두움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문명의 빛. 그렇게 나눈 것이 고대가 오히려 빛이 쫙 이렇게 되어 있고 중세가 빛이 암흑기야, 암흑기. 그 다음 다시 근대가 되면서 새롭게 그 빛을 재발굴해서 개명을 한다고 하는 진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대 구분에는. 진보.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개념하고도 무관치는 않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연결고리에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되냐? 마르크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지만은 마르크스는 참 대단한 사람이자 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참 순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통찰력 중에서 몇 가지는 굉장해요. 특히 철학적으로. 뭐 경제학적으로도 대단하죠.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 근데 철학적으로는 이제 굉장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의 군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 중세, 현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대면은 노예제사회죠. 그죠? 중세면은 봉건제사회고 그다음 현대면은 이제 자본주의. 그때 당시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슬픈 단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녀자 아이들의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동 현장, 참혹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건데 이 사람이 나눈 건 이런 거예요. 그 세계가 아니라 이게도 마찬가지로 요 흐름에서 뭔가 진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것이 뭔가가 있어.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도 주체가 실천의 주체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지만 고대 앞쪽을 원시공산제로 가정을 해요.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의 가정은 원시공산제. 원시적으로는 원래는 공산주의였다 이거야. 그리고 자본주의가 끝까지 가면은 다시 공산제가 도래한다 이거야. 이 진보의 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에서 그다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역사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편성이 조금 더 넓어져서 전체 세계 역사가 그렇게 됐다고 그 사람은 가정을 해요. 실제로는 그러한 고대와 중세와 근현대를 가진 곳은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의 일부라든지 그렇게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어느 특정 문화권에 속한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다 그런 한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 사람 통찰력이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저긴데 다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철학적으로 이제 뭐 변증론을 쓰고 이런 것들은 좀 제껴놓고 유물론이라고 하잖아요. 생산 관계, 경제적인 어떤 그 뭐랄까 유물론적이고 손에 잡히는 생산력을 가지고 그 역사 구분 단계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 끝에서 공산주의가 온다는 것은 생산력이 끝까지 간 다음에 공산주의로 간다는 거거든. 그 앞쪽에 그 사람보다 조금 앞선 공상적 공산주의자,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과학적 공산주의자라고 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공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에서는 자본주의가 끝까지 간 데에서 발생하지 않았죠. 혁명이라 할까? 그것이. 다 이 이론이랑 안 맞는 곳에서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그 이론이랑 안 맞고 그 주체도 달라. 노동자도 아니야.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주는 통찰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대구분은 교회사에서 교회에 중요했던 일을 가지고 고대, 근대, 현대를 나눴는데 그게 조금 더 일반화되면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과 학문, 이제 형이상학 쪽을 조금 떼어내고 보는 거야. 그때 이후로 이제 분과들이 과학, 철학, 자연 철학에서 자연 과학으로 분과를 해나가고 이제는 다시 모아지죠. 양자역학의 시대에는. 그리고 사회 현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하는 학문들도 다 그렇게 갈라선단 말이에요. 형이상학과는 갈라서요. 실증주의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또 걸출한 인물이었던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력을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앞쪽에 이상향 하나를 그려놓고 그 뒤에도 이상향 하나를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시대 구분에 대한 기독교, 그리고 역사학, 그리고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 빛과 어두움, 그리고 진보. 굉장히 이거 기독교적이죠. 나중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